자, 11장 생산이론 16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 풀었던 문제와 좀 비슷하죠. Q는 L 더하기 K의 제곱으로 주어져 있는 케이스. 자, 일단은 이제 제곱으로 있는 케이스는 양변의 제곱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죠. 그래서 방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루트, 양쪽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Q는 L 더하기 K 이렇게. 그러면 K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L 더하기 루트 Q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기울기 갖는 직선 형태니까 이게 선형 생사함수와 좀 관련이 있죠. 자, 또는 MRTS LK 구하셔도 돼요. 한계의 기술 대체율. 그래서 MPK분의 MPL이라고 했었고요. L로 미분하시게 되면 제곱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체를 한번 미분하시고 가로 안을 L로 미분하시고, 그래서 2 L 더하기 K의 1승 곱하기 가로 안을 L로 미분하시니까 1 이렇게. 역시 MPK 마찬가지로 2 곱하기 L 더하기 K의 1승 하시고 가로 안을 K로 미분하시니까 1 이렇게. 그럼 지금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1로 나오죠? 따라서 등량곡선 기울기는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직선 형태다. 따라서 두 생산 요소는 완전 보완적인 게 아니라 완전 대체제죠. 1번 틀렸죠? 자, 이번에 장기 평균 비용곡선이 우상향으로 나온대요. 우상향 나온다면 규모 수익 체감이어야 되죠. 그래서 규모 수익 체감이 되려면 이게 이제 규모를 불경되니까 여기 한번 T배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L 더하기 K 앞에 T배 이렇게 하시게 되면 T로 묶이니까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T의 제곱 L 더하기 K의 제곱으로 나오죠. 그럼 몇 차 동차? 2차 동차. 그럼 2차 동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규모 수익 체증. 이렇게. 그건 뭐다? 규모의 경제. 이렇게. 따라서 장기 평균 비곡선은 하향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틀렸죠. 그리고 규모수 풀비 아니죠? 규모 체증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 한계 생산물 아까 MPL 구했어요. 여기서 요거 노동 투입량 L이 증가하면 MPL이 증가하니까 4번은 맞는 내용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1차 동차 생산함수라고 되어 있고 F 펑션 함수 기호죠. 노동의 2, 자본의 1을 넣을 때 5가 나온대요. MPL 역시 노동의 2, 자본의 1 넣을 때 값이 2가 나온대요. 자, 이때 F 4,2하고 MPK 2,1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요거 먼저 구해보죠. 알다시피 지금 펑션 2,1은 5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1차 동차니까 양변의 노동 자본의 동일한 숫자를 곱하게 되면 값이 2배 증가, 값이 2를 넣게 되면 2배 증가하고 3을 넣게 되면 3배 증가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4,2를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2를 넣으시면 되겠죠. 2. 이렇게 2 곱하기 2 하고 2 곱하기 1 이렇게. 그러면 2배 한 거, 노동도 2배, 자본도 2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펑션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2배가 증가하는데 지금 이 값은 뭐가 되냐면 5라고 했으니까 값은 15로 계산되죠. 자, 그다음 MPK 2,1을 구해보래요. 자, 1차 동차로 전제했습니다. 1차 동차. 그럼 1차 동차일 때 오일러 정리 기억나실 거고 L 곱하기 MPL K 곱하기 MPK는 Q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 안에 이제 노동자본 숫자를 넣어볼게요. 지금 NPL이 2,1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노동이 1대니까 여기다 2 넣어주시면 2 곱하기 NPL 위에 있는 거 NPL 2,1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NPK 2,1 돼 있죠. 그럼 K는 1이란 얘기죠. 1 곱하기 NPK 이렇게 Q 아까 구했네요. 모일 때 2,1 이게 Q잖아요. Q 5죠. 5 이렇게 그러면 지금 NPK를 물어봤고요. 요거를 NPL 값은 아까 2라고 되어 있죠. 2 이렇게 그럼 4 넘어가니까 1 이렇게 그 NPL 값 얼마다? 1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2,1은 1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1번 문제로 가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대를 추구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Q는 AK 알파승, L이 베타승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되어 있으니까 1차 동차죠. 1차 동차면 규모수익 불변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본이 1% 증가할 때 생산량은 알파 퍼센트 증가한다. 이게 개념 뭐예요? 생산의 자본 탄력성. 자본 탄력성. 그래서 알다시피 저 컵 더글라스는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Q는 A 곱하기 K의 알파승, L의 베타승일 때 요 알파, 요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 있었어요. 우리 배운 것 따르면 생산의 자본 탄력성이다. 또 자본소득 분배율이다. 이렇게 했었죠. 분배율이다. 그래서 1번에 알파 퍼센트 증가한다. 맞아요. 알파 값이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도 동일한 뭐였어요? 생산의 노동 탄력성, 노동소득 분배율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3번의 베타는 노동 분배율을 나타낸다. 또는 생산의 노동 탄력성을 나타낸다. 다 맞는 거죠. 자, 2번 규모 수익 불변을 나타낸다. 왜? 1차 동차니까. 맞는 거죠. 4번 자, 베타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생산의 노동 탄력성을 정리하게 되면 요거를 반대로 쓰셔야 돼요. 자, 노동 탄력성 식을 만들어 보죠. 노동의 변화율 밑에 분모 노동 변화 미분식으로 써주면 L분의 DL 생산 Q로 쓰면은 Q분의 DQ 이렇게. 그래서 분모 분자로 가게 되면 DL분의 DQ 곱하기 Q분의 L로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요 앞에는 뭐였어요? Q를 L로 미분하는 거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NPL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1 해놓고 L을 분모로 보낼 수 있죠. L분의 Q 이렇게. 그럼 이건 뭐였어요? 평균 생산 APL이죠. 이렇게. 자, 따라서 생산 노동 탄력성의 식은 어떻게 정리된다? APL분의 NPL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한계 생산이 분자로 가셔야 되고요. 평균 생산이 분모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아요. 자, 22번 문제로 가보시죠.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고 약간 응용 문제인데 개념을 일단 잘 잡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상품과 생산 요소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고 가격은 1이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가격 1은 여기서 별로 중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자, 생산함수가 지금 요거라고 돼 있고 자, 균형에서
1000개의 기업이 존재한대요. 자, 여기는 알다시피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가 다 똑같아요. 자, 각 기업의 자본에 대한 지출은 10이다. 여기서 이제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기업의 자본에 대한 지출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지출액이죠. 근데 알다시피 기업 입장에는 비용이지만 자본가 입장에서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본의 비용 쓰잖아요. 비용? 이건 기업 입장이죠. 근데 자본가 입장에서 뭐가 돼요? 자본 소득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 소득이지만 주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각 기업에 대한 자본에 대한 지출은 10이다는 요걸 의미하죠. 자본 비용이 얼마다? 10이다. 그러면 자본 소득이 얼마다? 10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본 소득 분배율을 배웠죠. 요 생산함수에서 0.4라고. 0.4. 그러면 자본 소득의 분배율은 정의 어떻게 되죠? 전체 생산량 중에서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요게 얼마다? 0.4로 나와야 되죠. 0.4 이렇게. 자, 따라서 0.4Q는 자본 소득이 돼요. 즉 10이 돼요. 근데 자본 비용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10이죠. 이렇게. 그럼 Q는 어떻게 된다? 10 곱하기 0.4 10분에서 넘어가니까 4분의 10이 되죠. 그럼 4분의 100이 될 거고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 기업 생산량이 25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 수가 1000개이므로 1000 곱하기 25 하셔야 돼요. 그래서 25 곱하기 1000. 그래서 시장 전체 생산량 얼마다? 25,000 하는 거죠. 따라서 가는 맞는 지문 됩니다. 자, 노동소득 분배율이죠. 요건 쉽네요. 노동 위에 0.6이니까 60% 맞죠? 자, 아까 했던 내용 똑같아요. 개별 기업의 노동에 대한 지출이 얼마나를 물어봤죠. 아까 여기서는 자본에 대한 지출이 주어져 있었고요. 요걸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생산량을 지금 구했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Q가 아까 25, 개별 기업 25로 나왔어요. Q 분의 노동소득. 이게 노동비용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다? 0.6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게 25. 이렇게. 따라서 노동소득 어떻게 돼요? 0.6 곱하기 25. 25에 60%.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다도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가나다가 맞는 지문.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Y는 AK 0.3승, L의 0.7승인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해놨고, 자본가한테는 전체 소득의 30%, 노동자한테는 70%가 분배된다. 이게 자본소득 분배율, 노동소득 분배율 하면 지수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요거 0.3, 0.7이니까 자본가는 30%, 노동자는 70% 해서 가는 맞는 지문 되고, 만약 이민 후 노동력이 10% 증가하였다면 노동자 숫자가 10% 증가했대요. 이때 총 생산량, 이게 Y죠? Y. 자본의 임대 가격이 있고 실질 임금이 있어요. 실질 임금은 P분의 W죠? 요것도 알다시피 실질 임대료일 거예요. 그럼 P분의 W는 뭐랑 같아요? NPL과 똑같죠? 안정 경쟁일 때.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역시 임대 가격, 자본의 실질 임대 P분의 R로 쓰면 MPK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자, 따라서
MPL과 MPK를 구하셔야 되고요. Y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Y의 변화율로 바꿀 수 있잖아요. 거시 쪽 배우신 분들은 솔로 모형에서 요걸 배웠어요. 그래서 솔로 배울 때 컵 더글락 생산 쓰잖아요. 그래서 솔로 성장 모형 배웠을 때 저걸 변화율로 바꾸죠. 그래서 Y의 변화율은 A의 변화율 더하기 K의 0.3이니까 0.3 곱하기 K의 변화율 더하기 0.7 곱하기 L의 변화율 이렇게. 그럼 지금 임의로 노동력만 10% 증가하면 이게 10% 증가하죠. 10% 증가하면 총 생산 옆으로 0.7이니까 7% 증가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MPK, MPL 구하셔야 돼요. MPK를 먼저 구하시면 K로 미분. 그러면 0.3이 나가죠. 0.3A. K 놓고 1을 빼니까 빼기 0.7. 그리고 L에 0.7. 그럼 0.3 A에 놓고 묶으시면 빼기 1승 분모로 가죠. 그래서 K분의 L에 0.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MPL은 L로 미분하시니까 0.7 A 그리고 K 0.3 L하고 1을 빼니까 빼기 0.3. 그럼 정리하면 0.7 A 해놓고 L 빼기 1승 부으로 가죠. L분의 K의 0.3승 이렇게 하시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나에서 노동력만 10% 증가, 여기 노동이 증가했죠. 여기 노동이 증가했죠. 그 MPK는 증가. 그럼 MPK가 증가하니까 자본의 임대 가격은 상승 맞죠. 그 다음에 실질 임금 여기잖아요. L이 증가하면 감소하니까 실질 MP는 감소하죠. 여기 감소하죠. 실질 임금은 하락하죠. 따라서 나는 맞는 질문이죠. 다 만약 노동력과 자본 모두가 10%씩 증가했대요. 노동도 10%, 자본도 10%. 자, 여기서 보시면 노동도 10%, 그러면 7% 증가. 자본도 10%, 3% 증가. 그럼 3%, 7%니까 어떻게 돼요? 10%가 증가겠죠. 그래서 10%니까 0.7 곱하기 0.7%, 하여튼 0.3%. 그렇죠. 합치면 1% 이렇게 증가하죠. 자, 하여튼 증가한다는 게 핵심이고 10% 증가한다 맞고. 자, 자본의 임대가가 어떻게 돼요? 여기니까 L도 증가하고 K도 증가하니까 변함이 없죠. 여기도 K 증가하고 L 증가하니까 변함이 없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두 개는 틀렸고요. 총 생산량 쪽은 맞는 거죠. 자, 다 틀렸어요. A는 기술 수준 나타내는 매개 변수로 A가 상승하면 총 생산량 증가. A가 일단 있으니까 Y 증가하죠. 그 다음에 A가 다 들어가죠, 여기서. 그럼 MPK와 MPL이 모두 다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본의 임대 가격과 실질임금 모두 상승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둘 다 틀렸죠. 따라서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문제로 연결해서 내용 가도록 하겠습니다.